먹으면서 3주 만에 5kg를 감량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은요, 운동도 식단도 아닌 바로 대사관리예요. 저 트레이너예요. 근데 살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이어트 방법 저 다 해봤어요. 매일 아침 체중계 숫자로 하루 기분이 결정됐고, 매달 특정 시기만 되면 폭식하면서 의지력 탓만 했어요.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2배로 찌고, 운동 열심히 하고 굶어도 피곤하고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 우리 몸에 지방대사 스위치가 꺼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하지만 대사관리를 시작하고 3주 만에 5kg가 빠졌습니다. 제가 9년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알아낸 대사량 높이는 방법 모두 정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장 궁금해하셨던 제 다이어트 식단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인스타에는 감량 과정을 릴스로도 보여드리고 매일 먹는 식단은 스토리에도 계속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더 빠른 식단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 팔로우하시고 스토리 챙겨보시면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3주 동안 5kg 감량을 목표로 진짜 마음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해봤어요. 아시다시피 저 트레이너잖아요. 근데 살이 너무 쪄서 남편이 어디 가서 트레이너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3주에 5kg였는데 제 루틴대로 하니까 오히려 2주 만에 4.5kg가 쑥 빠져버려서 그래도 나름 천천히 건강하게, 그리고 빵, 디저트 다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5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살이 안 빠지면 제일 먼저 뭐부터 의심하세요? 대부분 의지력이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참지?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하지? 솔직히 저도 오랫동안 제 자신을 탓했어요. 트레이너인데 살찌고, 트레이너인데 폭식하고, 트레이너인데 왜 이렇게 의지력이 없지? 이 생각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살은 원래 잘 안 빠지는 거다, 이 생각을 깔고 들어가면 다이어트가 쉽더라고요. 살이 빠지는 게 쉬우면 우리가 조금만 안 먹어도 금방 빠지겠죠. 그렇게 잘 빠지면 이 세상 다이어트 전문가 헬스장 문 다 닫아야 돼요. 근데 더 잘 되죠. 아직도 흥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다이어트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어트를 실패하면 여기에서 오는 박탈감이 엄청 컸어요. 아, 왜 난 이 쉬운 걸 못하지?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전제 자체가 틀렸었어요. 다이어트는 그냥 어려운 거였어요. 다이어트도 성공한 사람이야 쉽겠죠.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가 쉬워요. 근데 왜 영어 학원이 아직도 흥하겠어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가 쉬워요. 근데 처음 해본 사람은 계란 후라이도 태우잖아요. 다이어트도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해탈해야 돼요. 왜냐면 다이어트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다이어트가 쉽다고 생각하면 꾸준히 안 해요. 저도 운동 빡세게 하고 안 먹고 하니까 2달 만에 8kg를 그냥 뺐잖아요. 그 후로 꾸준히 못했어요. 쉽게 빼니까 쉽게 찌더라고요. 정말로 열심히 해서 1년 만에 8kg를 뺐어요. 그러면 이게 빨리 찔까요? 아니면 저처럼 2달 만에 8kg를 뺀 사람이 빨리 찔까요? 2달 만에 뺀 제가 일주일 만에 다시 쪘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 영상 댓글 보니까 그게 식단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난 이번에 진짜 식단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렸는지 그 이유를 꼭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 식단의 기준은 9년 동안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제 뇌에 뼈저리게 박혔어요. 철저하게 칼로리를 계산해서 내 몸을 통제하고 확대하는 행위였거든요. 먹고 싶은 빵을 진짜 꾸역꾸역 참고, 친구들과의 약속 다 취소하고, 심지어 어디 좋은 데 놀러가서 남들 다 맛있는 거 먹을 때 혼자 도시락 챙겨와서 맛없는 닭가슴살만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저는 그걸 식단이라고 불러왔어요. 하지만 이번 3주 동안은 달랐어요. 저는 아침에 스무디에 사과, 달걀 등 탄단지 잘 챙겨 먹었고, 점심에 먹고 싶은 돈가스, 냉면, 한식 배부르게 다 먹었고, 진짜 빵이나 케이크를 행복하게 즐겼어요. 저녁에 마녀스프도 굶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 제 레시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기랑 감자를 듬뿍 넣어서 든든하게 진짜 맛있게 만든 스튜였어요. 야채 못 드시는 제 팔로워분들도 만들어서 드셔보시고 너무 맛있다고 극찬해주신 스튜였고요. 제 기준에서는 내 몸을 굶주리게 방치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걸 죄책감 없이 다 조절하면서 먹은 행복한 삼시세끼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 3주 동안 진짜 신기할 정도로 야식 생각이 단 한 번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마다 미친 듯이 날뛰던 가짜 식욕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진짜 식단 안 했다, 그냥 행복하게 밥 먹었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독해서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제 몸이 온전하게 영양을 공급받으니까 뇌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몸이 안심하니까 호르몬이 요동치지 않고 그러니까 참을 필요도 없이 식욕이 자연스럽게 다스려진 거죠. 다이어트의 핵심은 식욕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내 몸이 굶주리지 않게 달래가면서 식욕이 날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새끼를 이렇게 제대로 챙겨 먹잖아요? 밤에 배달 생각 자체가 아예 안 나요. 만약 제가 밤마다 배달시켜 먹고 하루에 3000칼로리 먹으면서 살을 빼길 원하셨다면 제 영상에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이어트 9년차인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100% 완벽하게 하려고 다 포기하다가 나중에 밤마다 야식 먹게 되는 가짜 꾸준함보다 좋아하는 디저트나 먹고 싶은 음식 똑똑하게 챙겨 먹으면서 평생 지속하는 80%의 진짜 꾸준함이 살을 무조건 빼준다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어봤어요. 디톡스, 저탄고지, 스위치온, 간헐적 단식, 하루에 운동 2시간씩 해보고도 빼보고 밀가루 끊기, 야식 끊기 시도했었고 대부분은 다 실패로 끝났어요. 매년 여름 휴가 때 비키니 입어서 이쁜 사진을 찍어야겠다 이런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8년 전에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엄청 극단적으로 살을 뺐어요. 주 6일 동안 하루에 웨이트 1시간, 유산소 1시간, 운동 2시간씩 하면서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만 먹으면서 2달 만에 체지방만 8kg를 뺐었거든요. 사진 찍고 그러고 나서 살 빼기 전보다 더 많이 쪘어요. 일주일 만에 8kg 원상복귀 되고 그냥 소화제 먹으면서 계속 우겨 넣었어요. 피자 먹고 소화제 먹고 또 치킨 먹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금방 찌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정신 못 차리고 또 3년 뒤에 똑같은 방법으로 살을 뺐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다이어트라는 건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살을 빼려면 당연히 덜 먹고 운동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매일 아침 화장실부터 다녀와서 옷 다 벗고 체중계 올라가는 게 제 루틴이었어요. 체중계 숫자 내리기가 전부였던 거죠. 근데 저는 트레이너다 보니까 특이한 패턴이 있었어요. 운동을 매일 하다가 안 하는 순간 살이 또 찌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 바로 무너지는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운동 쉬는 날이 두렵고 쉬면 죄책감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운동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몸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자고요. 운동 없이도 내 몸의 대사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딱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수면이에요. 저 사실 잠을 진짜 못 잤어요. 야식 먹고 배 빵빵한 상태로 새벽 1시에 누우면 당연히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면 폰 보다가 2, 3시 다음날 알람 억지로 끄고 일어나면 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고 그럼 또 공복에 커피로 버티고 이 패턴이 반복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피곤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내 몸에 자꾸 시차를 만드는 것과 똑같거든요. 해외여행 갔다 오면 시차 때문에 낮에 졸리고 밤에 배고프고 몸이 완전히 헝클어지잖아요. 수면이 불규칙한 것도 그거랑 같아요. 잠이 부족해지면 배부르다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배고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먹었는데도 배고프고 괜히 단 게 땡기고 의지력 문제가 아닌데 계속 의지력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늦게 자는 날이면 어김없이 야식이 당기고 다음날 운동해도 몸이 무겁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 자체가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을 떨어뜨려요. 몸이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혈당을 회복하는 호르몬을 가장 활발하게 분비하는데 이 시간에 깨어있으면 그 타이밍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녁 식사 시간만 오후 9시에서 6시 반으로 당겼더니 운동 없이도 살이 빠진 사례가 있을 만큼 먹는 시간대가 대사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무조건 밤 12시 전에 자는 것부터 지켰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예요. 나는 진짜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이 말 저도 너무 많이 했어요. 아침은 바빠서 공복에 커피 한 잔으로 버티고 점심은 살 빼려고 가볍게 때우고 저녁에 집 오면 그제서야 제대로 먹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쌓이면 몸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굶기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쏟아부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뚝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면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해버려요. 그 상태가 반복되면 내장 지방이 쌓이고 밥 먹고 나면 이유 없이 졸리고 오후만 되면 단 게 미치도록 땡기고 살은 안 빠지는데 몸은 더 지치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실제로 아침을 거르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분비 리듬이 깨진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싶었던 게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이 패턴 때문이었던 거예요. 혈당이 안정되면 지방 대사가 정상화되기 시작해요.
시작해요. 내장지방, 중성지방, 체지방이 동시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신기하게도 체력이랑 집중력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대사격이에요. 30대 되면서 갑자기 살이 안 빠진다는 느낌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예전이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만성 피로가 그냥 디폴트가 된 느낌. 저도 그랬는데요. 트레이너인데 운동도 했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하고 계속 의지력탄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유산소하고 커피 한 잔으로 버티고 살 빼야 되니까 점심엔 포키나 샐러드로 가볍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오늘 하루 고생했다 하면서 집밥이나 배달, 하루에 딱 한 끼 먹은 거잖아요. 근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의지력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래 굶거나 불규칙하게 먹거나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이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구나, 아껴 써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지고 같은 걸 먹어도 살이 2배로 찌는 체질로 바뀌어버려요. 이미 대사가 꺼진 상태에서 아무리 운동하고 굶어봤자 몸은 더 아끼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사를 켠다는 게 더 운동하고 더 굶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몸한테 이제 에너지 써도 안전하다고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조건이 갖춰지면 몸이 지방을 비상식량이 아닌 연료로 쓰기 시작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같은 활동을 해도 에너지를 잘 쓰고 잘 태우는 연비가 좋은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체중에 집중하지 않아도 대사가 살아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숫자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의 다이어트는 달라야 해요. 단순히 의지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자는 한 달에 1, 2주는 생리 때문에 호르몬이 그냥 무너져요. 생리 일주일 전이 진짜 위험해요. 프로게스테론이 확 올라가면서 지방분해 요소를 억제해버려요. 지방이 딱 쌓이기 좋은 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의지로 버티려고 하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몸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생리 중에는 프로게스테론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지방 저장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호르몬 균형이 아직 완전히 안 잡혀 있어요. 체력도 같이 떨어지니까 이때는 몸을 좀 쉬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생리 끝나고 1, 2주, 이때가 진짜예요. 이게 다이어트 황금기예요. 에스트로겐이 올라가고 프로게스테론이 바닥을 치면서 지방이 활활 타기 시작해요. 식욕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신진대사도 빨라지고 운동 효과도 극대화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이 황금기에 뭐 하고 있냐면요, 생리 전에 무너진 거 자책하느라 멘탈이 나가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그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달랐던 거예요. 여자의 다이어트는 달라야 합니다. 내 몸의 주기를 알고 그 흐름에 맞게 가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했는지 하루 루틴으로 풀어드릴게요. 그 전에 전편 영상 댓글에 아침 저녁은 굶고 점심만 일반식으로 드신 거 아닌가요? 그게 식단이지 왜 식단이 아니냐. 아니에요. 저 세 끼 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아침 스무디를 밥 대신 먹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과나 계란, 단백질 무조건 챙겨 먹었고요.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가볍게 먹었다는 게 안 먹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마녀스프도 레시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자랑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 다이어트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굶으면 안 돼요. 세 끼를 먹어야 대사가 살아납니다. 굶으면 몸이 다시 대사가 꺼지고 저장 모드로 굳어버려요. 지금까지 드린 내용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침은 기상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양치예요. 자는 동안 침분비가 줄어들면서 입안에 세균이 활성화되거든요. 그 상태로 바로 물을 마시면 세균을 그대로 삼키는 거나 다름없어요. 양치로 입안을 먼저 정리하고 물을 마셔야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양치 끝나고 바로 따뜻한 물 한 잔 마셨어요. 자는 동안 땀이랑 호흡으로 수분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커피부터 마시면 탈수가 더 심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안 돼요. 특히 혈액순환은 붓기랑 수족냉증이랑 직결되는데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려면 수분 섭취가 필수거든요. 저는 맹물 대신에 온열수로 챙겼어요. 하복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원료를 담은 침출차인데 식물에 들어있는 유기 미네랄이랑 항산화 물질 같은 영양 성분을 수분이랑 같이 섭취할 수 있어서 맹물보다 이로워요. 복부가 냉하신 분들한테 잘 맞아요. 그리고 기상 후 30분에서 1시간 안에 스무디 한 잔을 마셨어요. 저는 꼭 채소를 익혀서 갈았어요. 생채소는 아침 빈속에 소화 부담이 생각보다 커요. 장에 자극이 오고 흡수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한번 쪄서 갈면 달라요. 소화 흡수가 훨씬 잘 되고 익힌 채소의 식이섬유가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요. 아침부터 혈당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요. 매일 직접 쪄서 갈아 마시면 제일 좋은데 솔직히 바쁜 날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판 스무디를 활용했어요. 이게 껍질째 갈아내서 영양소 손실이 없고 유기농 국산 원료에 설탕 무첨 갈아 성분도 깔끔해요. 귀찮은 날에도 루틴을 안 끊기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이거 덕분이었어요. 다이어트가 무너지는 게 결국 하루 빠지고 하루가 이틀 되고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잖아요. 습관이 되려면 일단 계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매번 완벽하게 하려다가 한 번 못하면 그냥 다 놓아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편한 선택을 했어요. 끊기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고른 거예요. 그걸 막아준 게 이거였어요.
스무디 마시고 조금 지나서 단백질을 챙겼어요. 계란이든 요거트든 간단한 거라도요. 저 원래 아침을 진짜 안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게 루틴이었어요. 근데 그 커피 한 잔이 하루 종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점심이나 저녁에 폭식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던 거예요. 30대 되고 나서 갑자기 살이 잘 안 빠진다,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2배로 찌는 것 같으신 분들 아침 굶는 거 한번 의심해보세요. 내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몸에 지방대사 스위치가 꺼져 있었던 거예요. 점심은 일반식으로 든든하게 먹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바꿨어요. 먹는 순서요. 야채나 단백질을 서너 입 먼저 먹고 밥은 제일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빈속에 밥부터 먼저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잖아요. 근데 야채랑 단백질을 먼저 깔아주면 탄수화물이 훨씬 천천히 흡수돼요. 저는 이 순서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곤증이 확 줄었어요. 혹시 점심 먹고 식곤증 오시는 분들 밥 순서 한번 바꿔보세요. 진짜로. 밥 먹고 나서 10분 정도 가볍게 걸었어요.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내리는데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소화시킨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탄수화물은 한 주먹만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전 3,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냈어요. 밤 사이에 몸은 세포를 고치고 호르몬을 정비하는 회복 작업을 해요. 그런데 자기 직전에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밤새 그걸 소화하느라 회복할 여유가 없어요. 30대부터는 자도 피곤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붓고 쑤시는 분들 많잖아요. 야식이 원인인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저도 야식 끊고 나서야 아침이 달라졌거든요. 그래도 배고플 때는 따뜻한 차 한 잔 마셨어요. 밤에 괜히 자꾸 뭐가 땡기는 건 진짜 배고픈 게 아닐 때가 많아요. 따뜻한 차 한 잔이면 그 가짜 식욕이 금방 잠잠해졌어요. 운동은 생략하셔도 되는데 평소에 많이 안 움직이셨던 분들은 하루에 5,000보부터 시작해서 7,000보, 10,000보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 보세요. 한꺼번에 다 걸을 필요 없고 식후에 조금씩 출퇴근 시에만 걸으시면 하루치는 거뜬하게 채울 수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움직이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3번 걷거나 걷기에 도전해보세요. 숨이 약간 차는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1, 2주 차에는 이 생활 움직임만 챙겼고 3주차부터는 홈트 영상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 언니들이랑 똑같은 속도로 한 번도 안 치려고 하지 않았고 숨이 차면 멈춰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시작했고 동작이 안 되면 쉬운 버전으로 대체했어요.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속도를 늦춰서라도 끝까지 이걸 완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20대처럼 매일 풀로 해야 한다는 강박은 좀 내려놓고 좀 가볍게 했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여자의 몸에는 운동도 사이클이 있어요. 생리전 일주일은 몸이 지방 저장 모드로 세팅되어 있는 시기라 이때 무리하게 전신 홈트를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이 시기엔 그냥 가볍게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대체하고 생리 끝나고 1, 2주 황금기에 에너지를 몰아주세요. 이게 여자 몸에 맞는 진짜 똑똑한 운동 전략이에요. 운동이랑 식사 이야기 다 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음식을 2개로 나눠요.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닭가슴살, 고구마, 샐러드는 좋은 거, 빵, 라면, 떡볶이는 나쁜 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생각이더라고요. 왜냐면 한번 그 선을 넘는 순간 그냥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오늘 빵 먹었으니까 오늘은 망했다. 어차피 망한 거 치킨도 먹고 라면도 먹자. 이게 폭식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음식을 죄악처럼 대하면 그걸 먹었을 때 죄책감이 오고 죄책감이 오면 더 먹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음식 자체가 살을 찌우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떤 순서로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저도 이번에 빵이랑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근데 밥 먹고 나서 바로 먹었고 낮 시간에 그게 다예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예요. 음식한테 죄책감 느끼는 에너지 있으면 그냥 맛있게 먹고 다음 끼니 잘 챙기는 데 쓰세요. 그게 진짜 다이어트예요. 저는 9년 동안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봤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다는 분들, 다이어트 할 때마다 실패하고 자책하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방법이 몸이랑 안 맞았던 거예요. 저도 그걸 몸으로 겪었어요. 폭식으로 몸이 망가지는 것도 경험했고 빠르게 뺐다가 더 찌는 것도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빠르게 빼는 법보다 몸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에 더 관심이 가요. 그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안녕.